어느 실내인데 실외가 아니고 실내예요. 그리고 극장 무대 같은 곳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내 극장의 무대에다가 본인을 올려놓는 거죠. 끌어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익숙한 장소, 상황일 수 있죠. 왜? 나는 여기서 꿈을 꾸신 분은 합창단으로서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주 자주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무대는 이분한테는 익숙한 장소이고 익숙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보편적으로 볼게요. 무대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무대 앞에서 서본 경험이 없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무대에 딱 서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무대에 대한 부담감, 공포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꿈을요, 어, 원 선생님의 꿈꾼 상황, 개인적인 어떤 차원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인 차원으로 볼 거예요. 보편적인 차원이라고도 하고 주관적인 차원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관적인 차원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원 선생님의 꿈이에요. 원 선생님이 꿈이기 때문에 이 원 선생님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누구 거예요? 원 선생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 내면에 있는 인격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을 해야 돼요. 이 합창을 하는 게 뭐냐? 원래 이렇게 꿈속에서 노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노래가 나오는 거는 어떤 이환작용? 우리가 긴장하고 있을 때 노래하나요? 아니에요. 노래 부를 때는 기분 좋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여유로울 때. 그럴 때 막 청소하면서, 만약 요리하면서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 노래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정서적인 것으로 풍부한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노래를 하려고 모였는데, 노래를 못하게, 특히 이제 합창을 못하게 막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 분위기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합창이라는 거는요, 이제 독창하고 달라서 그 합창은 뭐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낮은 음을 내는 사람이 있고 높은 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낮은 음과 높은 음이 다 뭐예요? 융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합창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목소리.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에요. 그래서 합창이 여기서는 조화와 융합과 집중을 의미한다. 일곱 시가 의미하는 거는 자, 여섯 시라고 하는 축으로부터 뭐예요? 왼쪽으로 약간 가 있는 게 일곱 시잖아요. 그쵸? 시계바늘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경계 근처에서 이제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선생님의 무의식과 선생님의 의식과의 경계 사이에서의 상태를 보여준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곱 시가 말하는 게. 그리고 의식의 차원으로 보자면 합창을 하려고 모여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술렁거림을 진정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이렇게 그 정리하려고 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유한하잖아요. 그쵸,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요. 이제 시간이 간다라는 거죠. 근데 4차원에서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그쵸?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나이가 먹고. 그렇지만 시간이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는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 속에 살지 않아요.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고요. 4차원의 시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무의식의 시간이죠. 그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없네요. 예.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꿈에서의 어떤 시간을 본다? 이거는 의식과 맞물려서 항상 무엇을 할 때 선생님의 패턴일 수도 있어요. 꼭 시간을 재면서 무언가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재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패턴, 태도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것과도 연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7시라는 보편적인 의미는요,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7이라는 건 하나의 주기예요. 그 다음에 궤도. 그 다음에 7이라는 것은 음계, 도부터 시작해서 높은 도까지 음계처럼 나열된 어떤 순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칠행성에 이제 주로 궤도를 돈다 그러잖아요. 이게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 이런 것들이 행성들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이라는 거는 8이라는 숫자 전 단계죠. 하나 적은 수예요. 근데 8이라는 수는 온전수예요. 핸드폰이라는 거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소통을 위한 도구죠. 선생님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것하고 소통이에요? 자기와의 소통이죠. 그쵸? 자기와의 소통이에요, 핸드폰도.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뭐, 계산도 하고, 뭐, 이거대로 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친구 없어도 돼. 이게 핸드폰만 있으면 돼. 정보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게 핸드폰이 나한테 무엇을 줘요? 아까 얘기한 거지. 핍박, 폭력. 문자가 개인한테 스팸 문자 같은 것들이 왔어요. 뭐, 뭐, 당신은 어디에서 뭐, 몇 천만 원을 썼어요. 확인하시세요. 뭐, 이런 문자가 왔다고 쳐봐요. 이러면은 완전히 내 개인을 침범하는 그런 문자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핍박이라는 것은 폭력하고도 연결돼요. 무언의 폭력이다. 그것이 핸드폰이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을 보고는 상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무대, 그쵸? 실내의 무대. 그 다음에 합창 단원들. 그 다음에 그들 모두에게 있는 핸드폰. 이것을 다 연결해서 볼 때 이 핸드폰은 뭐예요? 어쩌면은 협박을 하는 것, 아니면 방해꾼, 아니면 해방 놓는 것, 이것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핸드폰에서 협박을 당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핍박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것처럼 핸드폰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집중하려고 하는 합창 단원들이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회방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메시지를 봅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이 무대를 떠나요. 이 무대를 떠나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노래를 못하는. 그렇지만 남아서 있고는 싶어. 이게 뭐예요? 선생님의 갈등이에요. 즉, 이 합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무리에 남아있고자 하냐, 아니면 나 스스로 혼자 떨어져 나가야 되느냐라는 이런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게 선생님의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무대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어쩌면은 이 무대가 선생님한테는 이게 뭐예요? 작업의 공간? 쉽게 얘기하면은 모성의 자궁 같은 곳인데 여기를 떠나서 홀로 이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 이제 이걸 꿈은 보여주는 것이지 않나. 어둠이라는 거는요. 자, 어둠이 지면 모든 활동이나 모든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멈추어야 돼요. 그거를 차단해야 되는 거죠. 통제해야 되는 거죠. 제약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예요? 지하 세계로의 하강,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면 뭐예요? 깊은 내면으로의 침잠,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둑어둑하다 이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땅거미 지는 뭐
뭐 언덕 뭐 이런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강하는 기운 이게 이제 그게요 진짜 하강해서가 아니라 기분이 아니면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나는 어때요? 의식은 오르막의 언덕을 올라요. 그쵸? 막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가쁘고 힘들고 버거워요. 이거는요, 막 오른다, 언덕을 오른다, 상승의 기운이죠. 그래서 어둠과 대비되어 드러나는 나의 의지적인 행동. 나는 무언가 막 하고자 해. 막 뛰어서 무언가 지구를 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때요?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상승과 하강이라고 하는 대극이 등장을 함으로써 선생님은 뭐예요?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긴장감, 늦출 수 없는 다급함,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 멀리 사냥개가 짖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나는 무서워서 사력을 다해서 이제 집에 와서 문을 잠그고요. 숨을 몰아쉬는데 요때 꿈은 깨요. 왜 하필이면 요때 깨요? 그쵸?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의 의식이 더 이상은 우리의 무의식이 이제 이러한 어떤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나의 무의식이. 그러면 뭐예요? 의식이 치고 올라와서 꿈이 깨버리는 거죠. 그게 진짜 이게 깨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냥개는 일종의 어떤 경계를 지키는 자로서의 용해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몰려오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케로베로스도 이제 쫓는 자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경찰은 어떤 거냐면 좀 더 의식의 차원으로 볼 때 도덕적인 어떤 고집, 권위, 위계질서 이런 것과 관련이 돼요. 경찰 하면 뭐예요? 도덕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에요. 경찰도 어떤 뭐 권위와 어떤 틀, 형식, 그다음에 경찰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여기서의 경찰은 쉽게 얘기하면 꼰대. 우리가 꼰대 있잖아요. 융통성이라고는 요금 더 우리 법학파에서는 융통성이 발휘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예, 밭에 있는데 고구마 하나 내가 뽑았기로서니 내가 절도죄에 걸려야 되겠어. 요까지 거 하나에. 근데 아니야. 너는 이거 훔쳤으니까 절도죄에 걸려. 융통성이랑은 요만큼도 없는 그런 것이 어떤 경찰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의 경찰은 뭐냐? 선생님의 그림자 같은 거죠. 스멀스멀 선생님을 뭐예요? 발목 잡는 거. 예. 그러니까 합창하는 거를 이게 뭐냐 하면은 방해꾼, 방해하는 것. 선생님을 방해하는 그 분위기, 합창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 분위기가 선생님 내면에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내면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